오늘 낮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그랜드 애비뉴에서 한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일원 제외 유권자 등록률이 1%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 1억 9,100만 명가량의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올해도 12월 31일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볼드랍 행사가 열립니다. 원활한 행사를 위해 31일 오후 3시부터 인근 차량 운행이 통제됩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식당 16곳이 새해 첫날 한인 동포들을 위해 무료 떡국 장치에 동참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낮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그랜드 애비뉴에서 한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그랜드 애비뉴와 루비 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은 사고 다발 지역으로 타운 측에 신호등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경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루비 애비뉴에서 그랜드 애비뉴 북쪽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소형 SUV 차량이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충돌 후 빗길을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오던 대형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SUV를 운전하던 한인 남성은 별다른 부상이 없었지만 승용차를 운전하던 한인 여성은 목과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해 긴급 출동한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그동안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곳입니다. 인근에 한인 비즈니스가 밀집해 있는 20일 그랜드 애비뉴 빌딩 이용자들이 그랜드 애비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곳 교차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랜드 애비뉴는 항상 차량 통행량이 많고 차량 속도가 빨라 루비 애비뉴에서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자칫 서두르기라도 하면 오늘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딴 사고 발생에 팰리세이즈파크 타운 측은 그랜드 애비뉴는 카운티 관할이라 타운에서 안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그동안의 사고 기록을 정리해 버겐 카운티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오늘 4월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 시한이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욕 일원 제외 유권자 등록률은 아직도 1%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1월 15일 유권자 등록이 개시된 후 현재까지 총 1,357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이 224명, 유학생과 지상사 직원 등 국외 부재자가 1,133명 등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전체 유권자 수인 11만 5,359명에 비하면 1.2%에 불과합니다. 접수 방식별로 분류하면 인터넷 접수가 7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간 방문 접수 368건, 순회 접수 22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매 주말마다 대형 한인교회와 마트 등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접수를 실시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올해 처음 도입된 인터넷 신청까지 예상보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총영사관의 이환규 재외선거관은 현재 겨울방학 중인 대학이 내년 초 개학하면 각 대학 한인 학생회와 연계하고 적극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새해에는 등록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유권자 1억 9,100만 명가량의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무런 통제도 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금융 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들은 텍사스주에서 활동하는 정보보안 전문가 크리스 비키가 인터넷에서 유권자 1억 9천만 명의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 성별과 생년월일, 지지정당, 유권자 등록번호, 2000년 이후 투표 이력 등이 수록돼 있었고 아무런 통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번호는 없었습니다. 크리스 비키는 다른 정보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누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지 추적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누가 이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IT 전문 매체인 CSO 매거진은 대형 정치정보 분석업체 5곳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지 질의했지만 5곳 모두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인 크리스 비키와 IT 전문 매체들은 다운로드 받으려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 방대한 분량의 이 개인정보가 금융사기부터 스토킹에 이르는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5월 버라이즌과 스프린트는 가입자들에게 부당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혐의로 1억 5,8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해당 가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환불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앞서 연방통신위원회는 버라이즌과 스프린트가 제3의 단말기 공급업자들과 제휴해 프리미엄 텍스트 메시지 등 신규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동의 없이 허위로 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징계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을 거부한 고객에게도 일괄적으로 월 평균 $9 99센트를 부과했다는 이유입니다. 버라이즌과 스프린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와 같은 부당 청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연방통신위원회는 양사에 환급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가입자들의 불만에 따라 버라이즌과 스프린트사와 각각 $9천만, 6,8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AT&T와 T모빌도 같은 혐의로 각각 1억 500만 달러와 9천만 달러 배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버라이즌과 스프린트 가입자는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는 매년 볼드랍 행사가 열리죠.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하고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새해를 맞는 화려한 행사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됩니다. 지난 1904년 이래 110년 넘게 이어져고 있는 타임스퀘어의 볼드랍 행사는 새해가 되는 시점에 맞춰 대형 크리스탈 볼을 떨어뜨리는 이벤트입니다. 오는 31일에도 오후 6시부터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 행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지난 27일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이 대형 크리스탈 볼은 무게만 12,000파운드, 지름은 12피트에 달하고 2,700여 개의 크리스탈 조각들과 32,000여 개의 LED 전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날 원활한 행사를 위해 타임스퀘어 중앙광장인 42가부터 47가, 브로드웨이부터 7번가는 오후 3시부터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오후 6시부터 중국 전통춤을 시작으로 밴드의 라이브 뮤직, 그래미상 후보인 제시 제이의 공연 등 매시간 다양한 컨셉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약 6시간의 공연 후 오후 11시 59분부터 60초간은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2016년 새해를 알리는 크리스탈 볼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테러 위협의 긴장은 남아있지만 올해 뉴욕시는 역사상 가장 안전했던 한 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는 주요 범죄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는 연방수사국의 협조를 얻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살인과 성폭행, 강도 폭행, 빈집털이, 중절도, 차량절도 등 7가지 형태의 범죄 사건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뉴욕시의 주요 범죄들은 지난해보다 2%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빈집털이는 지난해 17,429건에서 올해 14,806건으로 15% 가까이 줄었고 강도 사건 역시 19,128건에서 16,910건으로 11% 이상 떨어졌습니다. 폭행 사건은 20,297건에서 19,983건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살인 사건은 339건으로 집계돼 지난해에 333건을 넘어섰지만 5년 전인 536건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총격 사건의 경우 연초에 주로 발생했고 전반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낮았습니다. 특히 마리화나 소지자 체포는 지난해 27,476명에서 올해 17,362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다만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378건에서 1,427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억울하게 받은 교통위반 티켓에 이의를 제기해서 기각 처리를 받았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현행 규정에 억울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내년 4월부터는 이의를 제기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내년 봄부터 교통 위반 티켓을 발부받았지만 이의를 제기해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은 주 교통법 개선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4월 29일 상정돼 6월 19일 상하원에서 상정됐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을 상정한 마이클 덴테커 주 하원 의원은 운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시간과 기타 여러 가지를 희생하는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정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또 교통 위반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범죄에서도 사전 형량 조정 시 벌금과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도 교통 위반 티켓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아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운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시티바이크는 뉴욕시의 새로운 상징이라고 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용자 수가 22%나 증가했고 벌금액만 $52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시티바이크 운영업체 모티베이트 발표를 인용해 11월 말 기준 시티바이크 이용자 수가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티바이크 이용자들이 올해 납부한 벌금은 77% 늘었습니다. 벌금 총액은 $522만 2,016달러로 같은 기간 시티바이크 총수입 3,350만 달러의 15%가 넘습니다. 벌금의 주 요인은 자전거를 제때 반납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와 자전거 고장 또는 분실, 열쇠 분실 등이었습니다. 시티바이크는 이용자가 결제한 사용시간이 초과되면 벌금을 30분 단위로 부과하고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새 자전거 가격에 해당되는 최대 $1,200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시티바이크 가입 시 등록한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한편 올 들어 지금까지 시티바이크 이용 건수는 990만 건으로 연말까지 1,00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6년 새해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식당들은 새해 첫날 한인 동포들을 위해 떡국을 대접합니다. 16곳의 한인 식당이 떡국 잔치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1월 1일을 맞아 뉴욕 퀸즈와 맨하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등지에서는 16곳의 한인 식당이 무료 떡국 잔치 행렬에 동참합니다.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에 소재한 함지박의 김영환 사장은 매년 말리타국에서 새해 아침을 맞는 한인들을 위해 떡국을 무료로 제공해 온 지 벌써 15년째라며 올해도 약 1,000인분을 준비해놨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많은 한인들이 찾아와 따뜻한 떡국 한 그릇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엘머스트에 위치한 청기와의 김윤현 사장 역시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인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새해 첫날 무료 떡국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새해에도 모든 동포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무료 떡국 잔치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한인 식당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대에 음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식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행사 시간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대사관 앞 소녀상을 없애달라고 촉구해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에 앞장선 가주 한미포럼 역시 이번 협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간의 해묵은 문제가 공식적인 타협점을 찾은 듯한 모습을 보인 이번 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표현한 데다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가주 한미포럼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할머니들이 사실 돈을 바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신 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세계적인 인권 문제, 여성 문제라기보다는 마치도 한일 간의 그런 외교적인 사안인 것처럼 그렇게 축소가 돼버렸고.
이번 협상이 미주 지역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부 최초로 글렌데일 도서관에 세워진 소녀상이 이번 타협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과하고 반성을 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기린비를 세우고 더 많은 교육의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옳지, 그거를 있는 걸 없애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또한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종결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이슈를 막으려는 1차적 조치라는 부정적 시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부터 역사교육 과정 개정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새롭게 포함시킬 전망입니다.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포함 여부가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LA 최초 한인 대형마켓으로 이름을 알린 가주마켓이 5년 만에 새로운 종합 쇼핑몰로 돌아왔습니다. 가주마켓 플레이스로 크리스마스부터 영업에 들어갔는데요. 벌써부터 쇼핑객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오가와 웨스턴길에 위치한 가주마켓이 2011년 문을 닫은 지 5년 만에 다시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주마켓의 새로운 이름은 가주마켓 플레이스. 총 22만 5천 스퀘어핏 규모의 3층 쇼핑몰입니다. 마켓 측은 오늘 오전 투자자들과 테넌트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오픈식을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계획이 한국 농협에서 물건을 직접 좀 이렇게 들여올 계획도 있고, 또 농장 자체를 저희들은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에서도 저희들은 최고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한 지 4일째를 맞는 가주마켓 플레이스는 오전부터 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1층 마켓 입구에는 한인마켓에서는 최초로 주류사회의 커피 브랜드 커피빈이 입점했고 뚜레쥬르도 영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We're excited for our third store for CGI Inc. This marketplace is an iconic location for Koreatown, the first Korean market in all of Los Angeles, and for them to reopen with this new beautiful location is a very historic event. 3만 5천 스퀘어핏의 1층 마켓을 시작으로 2층에는 15곳의 리테일 스토어, 3층에는 푸드코트와 레스토랑이 들어서며 가족들의 종합 쇼핑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현재 리테일 스토어는 70% 정도 리스 계약이 끝난 상태이며 2층과 3층 모두 4개월 이내에 오픈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마켓 측은 밝혔습니다. 가주마켓 플레이스는 유동성이 많은 최적의 위치, 상품 가치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5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연 가주마켓 플레이스는 앞으로 2주 동안 오픈 기념 세일 이벤트를 펼치며 소비자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TVK 뉴스 김진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는 오락실이나 게임장을 다니며 외로움을 달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예 카지노형 요양원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외로움을 사행심으로 달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전자음이 시끄럽게 울리는 일본 사이타마의 한 오락실. 수염이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고 휠체어를 탄 노모와 중년의 딸은 과자 뽑기 게임을 하며 추억을 나눕니다. 북을 두드리는 음악 게임을 하며 땀을 흘립니다. これは健康のために始めたんですよね。肩こりがね、マイマイしたら治ったんですよ。 벌써 3년째 단골인 요시다 씨는 외로움을 잊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게임만 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もう趣味ですね。今までは釣りとかやってたんですけども、年齢も年齢で寒いとかね、それがちょっと体に。 최근 들어 노인 손님이 급증하면서 오락실 축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친코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3-4-5 모인 노인들이 마작을 하거나 카드 놀이를 즐깁니다. 웬만한 도박 게임을 다 즐길 수 있는 이곳의 이름은 라스베이거스. 하지만 미국이 아니라
일본 요코하마에 들어선 카지노형 노인 요양원입니다. We believe this casino stimulates the brain and helps to prevent or suppress the development of dementia. 이용자들의 평균 나이는 80세. 요양원의 일과는 스트레칭으로 시작합니다. 팝송에 맞춰 몸을 풀고 나면 직원들이 나눠주는 가짜 돈으로 게임을 하고 하루가 끝날 무렵 우승자를 가려내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I use my brain playing mahjong and I use my fingers. I believe it helps stimulate my mind. 노인들은 일반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I've lived alone for decades. Many days I don't speak a word. I feel very depressed. But here we play games and talk. 아무리 가짜 돈이라지만 사행심을 조장하고 노인들을 도박 중독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취미가 없는 노인들에게 오락과 도박 게임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한부 암투병 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한인 일당이 체포된 가운데 공모자로 기소된 생수해강 교회 이상만 목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목사는 사기에 의한 절도와 공모 등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다만 5만 3천 달러 수표를 대신 입금하고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교회 헌금으로 3천 달러를 받았을 뿐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학 내 총기 공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10여 개 주정부가 대학 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텍사스주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 총기법은 주내 모든 대학 캠퍼스 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했고 내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다른 주정부도 현재 총기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에 있는 LG전자 미주본부 건물에 어제 폭발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카운티 경찰 폭발물 해체반이 긴급 출동하는 등 비상이 걸렸지만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소포가 배달되기 열흘 전 폭발물이 든 소포가 배달될 것이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소포 속에는 일반적인 사업 제안서가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이달 30일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수거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내년 1월 15일까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과 스탠드를 모두 제거하고 트리는 도로 코너길에 놓아두면 됩니다. 단 트리를 플라스틱 봉지에 담지 않아야 합니다. 수거된 나무들은 톱밥으로 만들어 시내 공원과 놀이터, 커뮤니티 정원 등의 거름으로 재활용됩니다. 주민들은 톱밥 만들기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오는 주민들에게는 친환경 재활용백도 지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가끔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하루 종일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